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성미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인 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염은 외음질염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질과 외음부의 염증을 말합니다. 락토바실러스를 주축으로 하는 건강한 질내 미생물 환경이 깨짐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3분의 1이 평생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오피스로 산부인과를 개업한 의사들이 질염 치료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흔해서 여성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질염의 증상으로는 가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화끈거린다, 따갑다, 아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냄새와 색이 안 좋은 냉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진상 외음부가 빨갛게 부어있고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질염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염이 90%로 가장 많고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부족에 의한 위축성 질염, 비누나 섬유유연제, 탐폰 같은 이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에 의한 자극성 질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염은 다시 세균성 질염, 캔디다 질염, 호기성 질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질 안에는 정상적으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이 많이 있고 pH가 4 정도의 약산성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염성 질염은 이런 정상적인 질내 밸런스가 깨지면서 락토바실러스 외에 다른 균이 더 번식하고 그로 인해 pH가 4.5 이상으로 알칼리화 되는 것입니다. 감염성 질염이 잘 생기는 요인들은 타이트한 옷이나 비만으로 인해 외음부가 항상 축축하고 통풍이 안 되는 것,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 항생제, 피임약 복용, 당뇨,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잦은 성관계, 성관계자가 여러 명인 것, 과도한 질내 세정, 루프나 탐폰 등 이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질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감염성 질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임신 시 조산, 조기 양막 파수, 양막염, 산후 감염, 수술 후 감염이 올 수 있고 골반염, 불임, 또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감염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성 질염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세균성 질염입니다. 가드넬라 바지날리스라는 혐기성 균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질염으로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고 소변이 묻으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 치료를 하지만 치료 후 재발이 잘 됩니다. 유산균 제제의 복용이나 질내 삽입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것이 캔디다 질염입니다. 캔디다는 입이나 소화기관, 질내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소량 존재할 수 있는데 질의 캔디다 곰팡이가 과도하게 증식하면 질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가려움이 심하고 특징적으로 치즈 혹은 두부 으깬 것 같은 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발을 잘 하는데 생리 전에 잘 생깁니다. 항생제를 오래 쓰거나 임신 중, 당뇨 환자, 에이즈 환자, 잦은 성관계, 정제 탄수화물 식이 등에서 잘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나 시신 등으로 어느 정도 질염을 진단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그람 염색입니다. 냉을 슬라이드에 도말해서 그람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WBC는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많다는 것은 염증이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람 파지티브 바실라이는 바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입니다. 이것은 매니가 나오는 것이 좋겠죠? 옆에 다른 환자는 염증이 약간 있고 락토바실러스가 전혀 안 보이고 다른 균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가드넬라입니다. 세균성 질염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검사로 보통 STD라고 불리는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PCR 검사로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증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인 균 검사입니다. STD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즉 성병이라는 뜻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균이 다 성병균은 아닙니다. 주로 12종 검사를 많이 하고 보험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22종을 하는데 12종에 10개가 더 추가된 검사입니다. 22개의 균 중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것이 성병균입니다. 성병은 성접촉으로만 전파되는 병으로 몸 밖으로 나오면 균이 바로 죽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서 묻어올 수는 없습니다. 고노리아는 임질균이 되겠고요. 클라미디아도 성병으로 보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도 성병으로 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1형은 주로 입술 주변에, 2형은 주로 외음부 주변에 수포를 만드는데 외음부에 1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레포네마는 메독균이 되겠고요. 헤모필러스 두크레이도 궤양을 만드는 성병균입니다. 성병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파트너도 검사를 해서 꼭 같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드넬라는 세균성 질염을 일으키는 균이고 캔디다 알비카는 곰팡이성 질염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나 파붐도 질염을 잘 일으키는 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 외에 이콜라이나 엔테로코코스 등은 원래 장 안에 있는 균들인데 잘못해서 질에 들어가면 질염을 일으키고 방광으로 들어가면 방광염을 일으킵니다. 여자들은 질과 항문, 요도가 가깝기 때문에 성관계 후 장내 세균이 질이나 방광으로 들어가서 질염이나 방광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경된 여성들은 건조하면서 유산균은 없고 검사해보면 이런 균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 배양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STD 검사는 하루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반면 배양 검사는 균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5일 이상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배양된 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S는 sensitive의 약자로 그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R은 resistant의 약자로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성관계도 잘 안 하는데 이 균들이 어디서 들어왔냐 하는 것인데요. 원래 몸에 소량 존재하는 균이 과도하게 번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외 주변 환경에서 묻어올 수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목욕탕, 수영장, 공중 화장실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균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공중 목욕탕 물에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과 클랩시엘라, 슈도모나스가 나왔습니다. 목욕탕 조그만 의자에서 클랩시엘라, 캔디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 나왔고 사우나 바닥에서도 엔테로코커스가 나왔습니다.
수영장 물은 소독을 잘 해서 그런지 균이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서 엔테로코커스가 나왔습니다. 화장실 변기 물에서는 캔디다가 나왔고 변기 커버에서는 특별히 질염을 일으키는 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화장실 변기 물보다 목욕탕 욕조물이 더 더러운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앉았던 의자는 잘 닦고 수건 같은 것을 깔고 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염의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감염이 있다면 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곰팡이 감염이 있다면 항진균제를 써야 합니다. 가려움증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연고를 쓸 수 있겠습니다. 위축성 질염의 경우 건조가 너무 심하면 가렵거나 아플 수도 있는데 에스트로겐 크림을 꾸준히 바르면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좌욕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누나 탐폰, 팬티라이너, 생리컵 등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문제는 재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면으로 된 타이트하지 않은 속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음부를 닦을 때는 비누나 샤워젤,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로만 가볍게 닦는 것이 좋고 질 안쪽까지 과도하게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부적절한 식이 등이 질내 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최근에 피곤했더니 또는 잠을 잘 못 잤더니 또 안 좋아졌어요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쓴 젖은 수건, 의자, 욕조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성접촉에 의한 세균 감염을 막겠습니다. 질내 유산균이 부족해지는 것이 질염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산균을 복용하거나 질내에 직접 삽입하는 것이 질염 재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나온 리뷰 저널을 보시면 곰팡이성 질염에 대해서 10개의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항진균제와 유산균을 같이 사용했더니 증상 개선이나 세균 검사상 완치율이 약간 높아졌고 한 달 후 재발률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세균성 질염에 대해서 12개의 논문을 분석했는데 유산균 사용이 세균성 질염의 완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항생제만 쓴 경우보다 유산균을 같이 사용한 경우가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축성 질염에서 건조증을 위해서 에스트로겐 크림을 바르라고 했는데요. 처방이 되는 것은 없고 병원에서 판매하는 천연 에스트로겐 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유산균 제품인데 먹기도 하고 직접 질내에 넣기도 합니다. 지노프로는 처방이 가능하고 보험이 되는 유산균 질정입니다. 질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제품들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염만큼 흔한 질환인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